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뒤인 5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역구 90명, 비례대표 18명 등 모두 108명입니다. 이들 중 자유대한민국을 아끼고 지키려는 애국시민들 사이에 총선 후 지금까지 가장 눈에 띄는 당선자는 누굴까요? 사람마다 평가가 다양할 수는 있지만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내정된 경희대 교수 출신 김민전 당선자를 주목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당선자 신분이지만 곧 의원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김민전 의원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좌파 세력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문재인 부인 김정숙, 이재명 부인 김혜경을 포함한 소위 삼김여사 특검법 맞불 공세로 야권의 공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석연찮은 행보에 대해 점잖지만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도 시중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김민전 의원의 팩트 폭격은 기회주의적이고 눈치만 보는 정치인이 많다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에서 단연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이번에는 조국 민정수석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이 민정수석을 맡고 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추악한 과거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다시 한번 설득력 있는 팩트 폭격을 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역대 정권의 민정수석실이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조국 민정수석실처럼 기이한 일이 집중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다면서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발생한 전무후무한 사건들을 상기해보자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먼저 특감 반원들의 공무원 휴대폰 감찰 이런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특감 반원들은 최소한 15차례 이상이나 외교부, 과기부, 교육부, 기재부, 해경, 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폰 등을 감찰했다. 시사매거진 2019년 6월 5일자. 당시 상황에 대해 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한 사람의 휴대폰을 제출받으려 4명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사무실의 문을 닫고 당신이 바로 언론 유출범이란 답을 정해놓은 듯 휴대폰 임의 제출 동의서를 내민다. 업무용 휴대폰은 물론 사생활이 담긴 개인 휴대폰도 요구한다. 거절하고 싶지만 의심받을 것 같아 서명을 한다. 다음 인사 때도 청와대 검증을 거쳐야 하니 거절할 선택권은 없다. 시사매거진 2019년 6월 5일. 헌법 제12조 사망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영장도 없이 그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까보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인 행위도 버젓이 자행한 것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었던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울산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 측에 대한 하명 수사라는 항목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1심 재판부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이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을 유죄로 판결했다. 청와대 쪽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은 모두 민정수석실 소속이었고 이는 적어도 현재의 판결을 기초로 보면 민정수석실 인물들이 자행한 하명 수사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한 바 있다. 아직은 1심 판결이지만 야당 후보 측에 대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던 조국 민정수석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제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어서 세 번째로 문다혜와 조국 민정수석실 이런 항목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실은 문다혜 사건에서도 등장한다. 민정실의 친인척 팀장이 문다혜의 태국 이주에 도움을 준 정황 및 서모 씨의 취직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문다혜는 문재인의 딸이고 여기 나오는 서모 씨는 문다혜의 전 남편, 지금은 이혼을 했습니다마는 문다혜의 전 남편입니다. 아직은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만 친인척 팀장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부정부패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데 취직을 알선하고 이주를 도왔다면 이 역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문다혜 씨 건에는 민정수석실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속실이 직원, 총무비서관실, 경호실 직원이 총출동에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도된다. 여러분 참고로 이 부속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부인 관련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이라면 김정숙을 담당하던 곳이 바로 청와대 이 부속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과 돈을 주고받던 문다혜 씨는 8개월 만에 2억 이상의 돈이 생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누구 청와대 직원 아는 사람 없소? 청와대 직원과 돈을 주고받으면 수억이 생기는데 라면서 따끔하게 질타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어서 네 번째로 버닝썬이란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잘생긴, 여기서 잘생긴에는 괄호를 열고 닫고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조국 수석과 다정하게 사진 찍은 윤규건 총경, 가수 승리의 뒷배로 알려진 소위 경찰총장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BBC 다큐멘터리는 구하라 씨가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알렸다고도 밝히기도 했지만 무수한 의혹에 비해 아직도 진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금도 기억이 또렷한 것은 버닝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당시 여권은 장자연, 김학의 건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했다는 것이다. 버닝썬이 물타기가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사건이었는지 아직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조국과 7공화국 이런 항목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한 것은 2년 남짓이다. 이 약 2년 동안 조국 민정수석실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들을 자행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7공화국을 주장하니 의안이 벙벙하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조항 중 하나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다. 조국 대표가 꿈꾸는 7공화국은 특감 반환원들이 마음대로 국민들의 휴대폰을 까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 후보 측을 수사해 마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듯이 만든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는 불가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4년 중임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라면서 조국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민정수석 때 했던 짓들을 지금 생각하면 요즘 조국이 하는 말들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저런 조국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뭔지, 조국 본인은 물론이고 조국 부인, 조국 딸, 조국 아들 하나 제대로 지금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조국에 대해서 아마 가장 날카롭게 지금 김민전 의원이 지적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민전 의원은 또 지난 2018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다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던 김은영 당시 외교부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휴직 만료로 결국 외교부를 떠나게 된 안타까운 사태와 관련해서 타지마할 너무나 슬픈 곳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외교부 안에서는 김은영 국장이 당시 일주일 사이에 겹친 문재인의 순방과 김정숙의 인도 방문을 모두 준비하느라 과로를 해서 쓰러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게 타지마할은 꼭 가보고 싶은 유적지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곳이다. 외교학과 5년 후배이기도 한 김은영 국장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수행한 지 일주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에이펙 관련 정상회의를 수행하다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한다. 의식불명 상태를 겪다 이제 좀 호전됐다고 하나 의사표현은 어렵다고 한다.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김은영 국장 그 참 안타까운 사연의 여성 공무원 아주 엘리트 공무원이죠. 이 김은영 국장은 김민전 의원의 서울대 외교학과 5년 후배라고 합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김민전 의원은 역시 제 서울대 외교학과 3년 후배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학 중에 3년간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4학년 때 3년 후배인 김민전 의원 등과 함께 4학년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어서 김민전 의원의 젊은 시절을 조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학연이 오늘 방송 주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능한 이 여성 공무원의 삶은 누가 보상하나? 그 가족들의 아픔은 어떻게 보상하나? 김 국장의 슬픈 사연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타지마할 방문을 최초의 단독 외교라는 변명을 할 수 있을까? 피해자와의 연대 및 진상규명은 왜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까? 김 국장의 회복을 간절하게 빌며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은영 국장의 건은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 사정들을 직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주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김 국장 남편도 역시 외무고시를 한 외교부의 공무원입니다마는 부부 외교관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의 순방 외교와 김정숙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도 타지마할 방문 그거를 거의 동시에 처리하느라 굉장한 과로를 했다고 합니다. 참 타지마할이 김정숙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꿈의 유적지일지 모르지만 정말로 김은영 국장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아직도 지금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빨리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부인 김혜경 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의 천국이다. 밤늦게도 치킨에 떡볶이, 빙수까지 주문 가능하며 오전에도 콩나물국밥에서 햄버거에 이르기까지 뭐든 가능하다. 동네 슈퍼도 전화만 하면 수박에서 생수까지 뭐든 후불제로 배달해준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을 공무는 제쳐두고 전속 배달원으로 썼을까? 배 씨가 법카로 계산하고 현금을 김혜경 씨에게서 받았다니 더 궁금해진다. 5급 공무원이 배달하는 음식이 더 맛있는 걸까? 왜 배 씨의 배달비는 경기도 도민이 지불해야 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 국고로 배 씨에게 배달비를 지불한 것에 대해 국고 손실죄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김민전 의원의 게시글들 그러니까 조국, 김정숙, 마지막으로 김혜경 이 세 가지 팩트 폭격 아주 따끔하게 정말 속이 시원한 지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런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